국내 달리기 참여 인구 약 400만 명. 적어도 10명 중 1명은 생활체육으로 즐기고 있는 달리기. 하지만 무턱대고 달렸다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달리기의 다양한 운동 효과와 올바른 달리기 자세와 방법. 함께 달리면 운동도 2배, 재미도 2배. 알아두면 도움이 될 달리기의 알찬 정보가 가득가득.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몸에 맞는 운동법으로 건강하게 달리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요. 정말 요즘 운동하기에 정말 딱 좋은 날씨죠. 맞아요. 출퇴근길에 보면요. 이 한강 시민공원을 따라서 참 멋지게 달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면은 참 부럽고 보기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항상 걷기만 하다가 요즘 가끔씩 달려보거든요. 근데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은데 네. 스스로 달리면서 좀 웃겨요. 왜요? 이상하게 달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달려보니까. 근데 네. 지금 이 가을 이 계절이 달리기 딱 좋은 계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예. 이 기분 얼마나 좋을까요? 맞습니다. 여름에 아주 더울 때는 진짜 그냥 걷기도 힘들잖아요. 숨이 탁탁 막힐 정도가 되는데 또 겨울에는 아주 위험할 수 있죠.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정말 경치도 좋고 하늘도 맑고 참 좋습니다. 이럴 때 달리기가 가장 좋은 계절이 그래서 봄과 가을, 특히 이제 가을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야외에서 멋지게 좀 달리면서 방송을 하면 좋은데 밖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 좀 스튜디오 안에서 멋지게 달려보겠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지금 달리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좀 힘드세요? 어떠세요? 보는 사람은 좋죠. 힘들어 죽겠시요 지금. 뛰면 사실 뛰고 나면 되게 상쾌하고 좋긴 한데요. 네. 귀찮아요 사실 달릴 때. 그리고 뭔가 좀 힘든 것 같고. 그 저는 사실 잘 달리진 않는데 그래도 폼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저 이은열 교수님, 안정적으로. 제 달리는 폼은 어떻습니까? 예. 네, 지금 그 우리 장미아 씨가 달리는 모습 네.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네. 지금 턱을 이렇게 앞으로 뺐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빼게 되면은 네. 양쪽 어깨 스모근이 뻐근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예. 우리가 달리는 자세는 예. 옆에서 봤을 때 네. 머리, 어깨, 엉덩이까지 예. 일자로 곧곧하게 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예. 브레인, 결론 뒤통수가 튀어나왔다든가 예. 또 오리공댕이, 엉덩이가 튀어나오면은 튀어나온 만큼 무게중심 받기 위해서 앞으로 숙이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힘들면 턱을 이렇게 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근데 약간 당겨주는 게 그렇죠. 뒤쪽으로 좋다고요? 가볍게 예, 밀어주는 게 좋죠. 의식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저보단 그래도 조교분이 낫겠죠. 자, 숙련된 조교를 모셔서 한번 완성된 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쩌쩌쩌쩌. 조심하시고요. 네. 아우 야. 자, 이제 제대로 된 예. 네, 자세를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걸으시고 처음부터 달리는 것보다 처음에는 이제 한 5분 동안 걷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다 걷고요. 예. 특히 여성 중년 여성이라면은 네. 신장이 보통 신장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약 4km 정도의 속도에서 약 5분 동안 걷다가 그다음에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달릴 때는 자, 달려보겠습니까? 자, 달려보세요. 달릴 때 머리, 어깨, 엉덩이까지 일자로 곧곧하게 섰죠. 진짜 이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야. 턱도 가볍게 밀어줘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팔의 가동 범위가 중요한데 팔이 앞뒤로 회전할 때 예. 오른팔이 앞쪽으로 왔을 때는 오른쪽 가슴 꼭지점, 예. 왼손은 왼쪽 가슴 꼭지점을 행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빼게 되면은 예. 허리 부분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뻐근해지죠. 그러면 다리 움직임이 경직되고 둔화되기 때문에 예. 힙은 앞으로 가볍게 밀어주면 좋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무릎 관절인데요. 예. 착지할 때는 무릎 관절 값이 150에서 160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각도가요? 보폭이 3cm 미만으로 걸을 때 또는 달릴 때는 특히 달릴 때는 앞꿈치가 닿고 뒤꿈치가 닿는 주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초보자한테 가장 좋은 착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가볍게 뛰시네, 그죠? 근데 또 아름다워요. 딱 일자로 지금 뛰시는 그렇죠. 게. 자세가 멋있으면은 보기도 아름답고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박사님, 이게 딱 일직선일 수도 있지만 왜 약간 이렇게 기울여져서 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엄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많이 어때요? 그렇게 달리죠. 예. 네, 그럴 때는 앞으로 숙이게 되면은 결론은 네.
착지하는 순간 무릎 슬관절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네, 숙이면요. 그다음에 허리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결론 다리의 움직임을 저하시켜 버려요. 둔화시켜 버리죠. 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달릴 때 한 가지 빠졌는데 가슴의 흉곽을 위쪽으로 가볍게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맥박수가 빨라지고 산소량이 많아져도 호흡 곤란이 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달리다가 잘못 뛰는 경우는 가슴의 흉곽을 느리뜨리는 경우죠. 그다음 허리 상체를 숙여서 그러면 호흡량이 많으면 폐에 무리가 오죠. 네. 그래서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의 흉곽을 가볍게 들어주는 것이 바른 좋습니다. 자세로. 네. 턱은 넣고 가슴은 들어올리고 엉덩이 약간 안으로 앞에 밀어주고요. 그쵸? 무릎의 관절은 150에서 160도. 네. 네. 보통 이렇게 달릴 때 팔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슴 제일 나온 부분 정도까지만 올라오게 하고 뒤로 좀 그 대신 더 많이 보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팔은 예. 뒤로 갈수록 운동 효과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팔이 계세요. 앞으로 가는 것은 아무 예. 효과가 없습니다. 뒤로 갔을 때만 반사작용해서 반대팔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네.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은 앞뒤로 늘지 말고 뒤로 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죠. 그래야 또 가슴도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좋은 거 보통 배웠어요. 뛰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르긴 했어요. 우리 보통 뭐 앞쪽으로 이렇게 수그려 맞아요. 뛰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달리시는 분도 계시죠. 여자분들도 이렇게 뛰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불편하게 보이긴 하지만 일직선상으로 가슴을 열어준다는 거 꼭 한번 모델처럼.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운동이 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특히나 이 달리기도 자세가 좋아야만 좀 뭐 관절에 큰 무리도 없을 것 같고요. 훨씬 더 효과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자세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가만히 서 있다가 걸을 때만 해도 한 발로 서게 되면 자기 몸무게가 다 한 발에 모아지잖아요. 평상시보다 2배 하중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달릴 때는 어떻습니까? 공중에 일단 떴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라서 그 바닥에 그 하중이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러면 발목, 무릎, 허리 이런 데 다 무리가 되죠. 결국은 이제 뒷목까지도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상당히 그 연구에 의하면은 그 평상시보다 한 6배 내지 8배 하중이 달릴 때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똑바로 돼 있어야 그 골고루 분산이 돼서 별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항상 그 기본부터 배우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달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통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지금 만나볼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셨는데 달리고 나니까요. 건강은 물론이고 부부 사이가 확 달라지셨다고 그래요?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공원을 울리는 힘찬 구령 소리. 이른 아침 달리기에 앞서 준비 운동이 한창인데요. 상대방 엉덩이가 허리 위에 올려주셔야 돼요. 함께라서 더 즐겁다는 부부 달리기 동호 회원들. 주말이면 이렇게 모여 운동을 한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부부 금실을 자랑하는 분이 있으니 개훈중 심찬순 부부인데요. 더 숙여야 돼, 자기야. 젊은이 못지않은 근력을 뽐내는데 아이고 그러다 다치시겠어요. 즐겁게 준비 운동을 마치고 드디어 달리기 시작. 자, 힘내시고 화이팅! 부부 힘! 달리기를 시작한 지 올해로 8년째인 개훈중 씨. 운동을 시작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는데요. 제가 그 젊었을 땐 그 건설회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뭐 거의 새벽에 나가다 실패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다니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부부 마라톤 클럽에 들어와가지고 그 부부가 같이 그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우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니까 그거로서 저는 많은 만족을 느끼고요. 그리고 운동도 같이 하니까 서로 건강도 많이 챙겨지는 것 같고 그런 거로서 좋습니다. 우리 남편 한번 근육을 한번 보실래요? 네, 그죠? 60인데. 한갑인데도 이래요. 전에도 테니스나 골프 같은 운동을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그 색다른 운동을 해볼까 해서 달리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첫날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게 약 한 1km 정도 됩니다. 그까짓 거 우습게 생각하고 뛰기를 시작했는데 300m도 못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아, 이게 담배 때문에 폐활량에 문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나서 그래서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 담배 한 대 태우세요. 에이, 나 담배 끊는 지 언젠데. 아 이건 미국에서 온 건데. 그렇지, 잘 하나 피워. 자네도 담배 끊어, 이제는. 어? 안 피워, 담배. 보지 마시고 태세요.
그래서 마라톤을 한다 그랬는데요. 담배도 안 피우는 것 같고 술도 잘 안 드시는 것 같고 제가 뭐 여러 번 뭐 꼬셔도 거의 뭐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온 개운중 씨가 갑자기 분주해졌는데요. 아니 뭘 그렇게 찾으세요? 그저 보여줄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차곡차곡 내려놓는 서류들의 정체는 바로 개운중 씨가 달렸던 대회에서 받은 메달과 기록 인증서인데요. 각종 달리기 대회에 참가해 받은 메달만도 무려 150여 개. 2003년도 핑크 리버 사랑 마라톤 대회 이 기록중은 저한테 그 10km 부분 최초로 10km를 뛰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기록 중입니다. 2002년 달리기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51개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성실하고 꾸준하게 운동을 해왔는데요. 무리하지 않고 즐기면서 달리다가 80세 1000회를 돌파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합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물론 몸이 건강하고도 틀림없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제 자신의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과 하루하루를 즐겁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서 이 달리기가 건강에는 아주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0대 개운중 씨가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운동 비결은 바로 함께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함께 달리며 건강도 챙기고 부부사랑도 확인하는 사람들. 마시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마시는 꿀맛 같은 시원한 물 한 모금. 아우 시원하시겠다. 잊지 않고 아내를 챙기는 개운중 씨. 아쉽네. 자기도 해줄게. 서로 부채질을 해주며 부부애를 과시하는데요. 하다. 그냥 이거 젊은 사람 들고 있는데. 아유, 알았어요. 아유, 저 소름 돋아. 달리기로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열어가고 있는 개운중 신찬순 부부. 서로를 아끼고 챙기는 모습에서 한결같은 부부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하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네, 저렇게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걸 보니 저도 이제 결혼을 하면은 꼭 남편하고 같이 달리기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좋은 거는요, 그 남편분이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끊기 참 어렵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달릴 때 좀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네, 양 교수님. 네.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일단 우리 선모기능 기관지 안에서 나쁜 물질을 몰아내는 선모 기능이라는 게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이 공기가 결국 혈관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산소가. 우리 숨 쉬는 게 그거거든요. 산소를 우리 몸에 받아들여서 역할을 하게 하는 건데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돼서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담배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결국 폐 기능을 다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동부하 검사를 할 때요. 미리 3시간 전에 최소한 3시간 전에는 담배를 끊고 오세요 하는 이유가 담배가 그만큼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달리기가 운동적인 효과도 있지만 뛰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쾌감 때문에 담배를 오히려 더 끊는데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 쉬울 거예요. 네. 담배 끊으시기도. 근데 사실 달리기 좋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달리기로 살도 뺐다, 건강도 찾았다 그러는데 그래도 교수님, 뭐가 좋더라 이렇게 보기 좋게 도표로 하나 딱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좋구나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네.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죠. 달리기를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제일 중요한 게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되고 실제로 치료도 되고 사망률이 감소하고요. 심장 질환이 실제로 있는 사람 그런 분들도 심장 재활 운동을 통해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성인병 또는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죠.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근육과 힘줄의 염좌 이런 것들이 예방과 치료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적절하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건 잘못된 거고요. 네.
또 말씀하신 정신 건강 이게 달리기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굳이 담배를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술도 그렇게 뭐 많이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담배, 술 이런 거 기호식품들이 우리 그 기분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자꾸 빠져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운동을 하면 정신 건강이 호전돼서 우울, 불안 감소되고 자긍심이 향상되고 이런 다 입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담배도 끊게 되는 거죠. 네. 옛날에 영화에 그 실현당한 남자가 매일 밤 달리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달리면 좀 확실히 우울감이 좀 해소되나 보다. 시절의 아픔까지도 있을 수 있는. 따라해봤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달리기의 운동 효과가 많은데요. 근데 한 가지 꼭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보면 이제 갑자기 좀 심하게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를 하신 다음에 좀 뭐 심한 분들은 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그럴 수 때는 있어요. 이제 네. 아이고 좀 시작하기 겁이 난다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달리기라는 것이 심장에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피가 이제 팔다리로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근데 건강한 심장은 상관없는데 이 병든 심장. 근데 자기도 병들었는지 모르고 있던 심장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제 알고 있으면 조심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네. 평상시에 모르고 있던 그런 심장병 그런 것들이 이제 달리기를 할 때 무리가 되면 특히 이제 추운 겨울 날씨라든가 식후라든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갑자기 준비 운동 안 하고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평상시에 달리기 마라톤 완주도 몇 번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뭐 문제 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 전날 그 술을 과음했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평상시에는 그래도 견뎠는데 못 견디시고 이제 쓰러지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 평소에 내 심장이 건강한지 예. 좀 병이 들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달리기 할 때 그 가슴이 아프거나 특히 어지럽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예. 반드시 이제 운동부하 검사라든가 심장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 처음에 달릴 때는 괜찮은데 계속 달리다 보면 좋아진다. 그래서 나는 심장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 워밍업이 되면 피 돌기,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면 조금 문제 있었던 것도 극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이제 약한 심장병이 있는 분이고요. 또 그런 증상이 평상시에 없다 하더라도 그 다행히 이제 동맥경화 위험인자라는 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이런 위험인자를 2개 이상 갖고 계신 분. 근데 남자고 나이 드는 거 유전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교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반드시 고쳐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위험인자, 교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2개 이상 있으신 분들은 운동부하 검사를 미리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어렸을 땐 참 잘 달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크면서 달릴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하는 것이 갑자기 무리가 될 수 있는데 달리기 좀 시작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중년 여성분을 모시고 저희가 과연 달리기를 해도 좋을지 운동 처방을 받기 위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잠실에 사는 40세 주부 김명희 씨. 집안일 하랴 아이들 챙기랴 어느새 하루가 훌쩍 가죠. 10, 와 우리 기훈이 10까지 다실 줄 알아요? 그런 김명희 씨에게 최근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 안 되지? 또 고장이야? 계단으로 가야 되겠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7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이 40인데 벌써 이렇게 힘드나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뭔가 운동을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달리기나 걷기가 좋다고 해서 고민 중이에요. 그녀의 걱정을 해결해 보기로 했는데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기 위해 운동 능력과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달리기 잘해서 별로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조금만 뛰어도 숨차고 계단 올라도 힘들고 그랬어요. 네, 이제 운동 중에 심장이나 혈압의 반응 그리고 심폐 능력을 보기 위해서 먼저 가슴에 심전도 전국 10개를 붙여드릴 건데요. 김명희 주부가 받을 운동부하 검사란 심장의 운동량을 증가시킨 상태에서 혈압과 심전도, 맥박을 측정해 몸의 변화를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측정기를 끼워드릴 테니까 호흡을 자연스럽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운동 능력을 정확히 알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검사 기구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되네요. 처음 받아보는 검사에 살짝 긴장한 김명희 씨.
네, 운동부하 검사는 러닝머신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스텝박스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저희는 러닝머신을 이용하고 있고요. 계단의 경사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사람 신체의 운동의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심장과 혈압 그리고 심폐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혹은 이상 반응이 있지 않는가 하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운동량이 많아지면서 점차 변하고 있는 김명희 주부의 혈압과 맥박 그리고 심전도 수치. 김명희 주부의 몸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체력은 또래 여성분들에 비해서 우수한 편으로 나오셨어요. 혈압과 심전도에서는 운동 전 그리고 운동하실 때, 운동하고 나서 크게 이상 증세가 없으셨고요. 정상 반응 보이셨습니다. 네, 김명희 주부님 같은 경우에 운동부하 검사상 큰 이상이 없으셨기 때문에 빠른 걷기라든지 가벼운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거의 운동을 안 하는 편이라서 검사 받기 전에 걱정이 좀 되긴 했었는데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벼운 조깅 정도는 꾸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체력이 떨어지셨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은 다음 이상이 없다면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명희 씨가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는 네. 뭐 걱정 없이 마음 푹 놓고 달리기 운동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문제가 없는 건강한 분들은 전혀 상관이 네. 없습니다만은 또 평소에 심장에 좀 무리를 느꼈거나 한번 또 아니면은 내가 한번 좀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한번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저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은 욕구가 좀 생겼는데 네. 저는 이제 뭐 걷다가 달리다가 힘들면 또 걷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보통 걷기와 달리기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구분해서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걷기와 달리기를 할 때 같은 강도, 같은 시간만큼 운동했을 때는 달리기가 운동 효과가 2배 내지 3배가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걷기를 할 대상들은 특히 고도비만자, 또 각종 성인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은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초급자지만 운동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달리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는 늘 생활화해야만이 내 건강이 또 지킬 수 있고 또 젊은 근육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달리기가 운동 효과가 걷기보다는 높지만 주구장창 달릴 수는 없잖아요. 힘드니까. 그럴 때는 걷고 달리고 병행해서 하는 것도 효과가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30분 동안 내가 운동을 해야 됐다고 맘먹고 나왔다면은 예를 들어 10분 동안 가볍게 걷습니다. 그리고 종종 걸음하듯 가볍게 보폭을 작게 해서 약 1, 2분 정도 달려보고 또 다시 3분 내지 5분 걸어보고 자꾸 병행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론은 달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걷는 시간 줄어들겠죠. 이때 몸무게도 줄고 근력도 많이 향상되고 건강은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막 달리고 싶은 욕구가 막 생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처음부터 달리시는 건 분명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작을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 또 준비 운동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모든 운동은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필수입니다. 운동하기 전에 준비 스트레칭이 필요하고요. 운동 끝난 데는 반드시 정리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스트레칭은 상체부터 하체 순으로 내려오는데 상하 좌우 한 동작에 10초에서 15초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한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3초에서 5초 정도 쉬어줘야 되고요. 자, 이런 스트레칭 동작은 우리가 운동할 때 관절의 가동 범위를 편안하게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우리가 달리면서 근육이나 인대를 다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만 듣지 말고 정말 몸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숙달된 주어결을 모시고 지금 나오시네요. 스스로 걸어 나오십니다. 네, 제 스트레칭 동작을 달리기 편 스트레칭 3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리기를 위한 스트레칭이요? 네, 달리기를 위한 스트레칭입니다. 우리가 달릴 때 팔을 앞뒤로 많이 흔들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깨 관절을 많이 풀어줘야 되는데 우선은 오른손을 뒤로 제끼고 왼손으로 팔꿈치 잡은 다음에 천천히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 어깨 관절에 있는 인대나 근육이 스트레치가 되면서 상당히 효과를 높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10초에서 15초. 또 반대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이거 많이 하긴 하는데, 그죠? 네, 당겨줄 때는 약간 뻐근하다 할 정도 좋습니다. 뻐근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아유, 시원하다. 아파하면은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네, 풀어주시고요. 자, 또 이번에 달릴 때 우리가 무릎 관절과 고관절을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때 양손을 깍지를 끼시고 왼쪽 무릎 5에 10cm 잡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슴 쪽으로 끌어안게 되죠. 이때 되면은 고관절과 무릎 관절의 결론은 인대나 근육 쪽에 스트레치가 되는 거거든요. 자, 또 풀어주시고 또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뻐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네. 풀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네. 자신의 어깨 넓이 2배 반을 벌려야 됩니다. 자, 넓게. 벌려서 몸을 옆으로 틀어보세요. 우측 틀어보세요. 이때 왼쪽에 있는 다리 뒤꿈치가 떨어지면서 앞쪽에 있는 발을 충분히 눌러줄수록 스트레칭은 더 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릴 때 우리가 발목과 아킬레스건 그리고 허벅지 근육 쪽에 스트레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네. 또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역시 이렇게 한 동작에 10초에서 15초. 그래서 오늘 3가지만 보여줬지만은 네. 달리기를 할 때는 스트레칭 동작 최소한도 10가지는 해주는 것이 네, 가장 효과적이죠. 근데 박사님 네. 지금 이 동작에서 뒤에 있는 발 뒤꿈치 뛰는 거예요, 안 뛰는 거예요? 네, 뛰는 겁니다. 앞에는 붙이고 뛰지만은 뒤에는 떨어져. 뛰지만은 결론은 아킬레스건이 땡기게 결론 들뛰게 당기게? 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죠. 많이 들어지면은 효과가 좀 떨어지죠. 예. 예, 바닥에 눌러지는 상태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준비 운동은 위에부터 아래로 쭉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달리고 난 다음에 정리 스트레칭도 하잖아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순서가 돼요? 자, 우리가 처음에 준비 스트레칭 할 때는 가벼운 쪽부터 상체부터 하체로 내려가지만은 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발의 가동 범위 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관절 마디마디는 인대나 근육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큰 동작, 결론 늘어난 큰 동작 하체부터 상체로 위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준비할 때는 상체부터 하고 하체로. 예, 다 끝난 마무리 스트레칭 할 때는 하체부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트레칭 배워봤으니까 이제 달려봐야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바로 달리면 안 되고 좀 워밍업으로 걷기를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요즘에 각 가정마다 또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많이 할 겁니다. 그 스포츠센터도 대한민국에 한 만여 개가 됐는데 많은 사람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러닝머신에서 6단계 맞춤 운동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기 신장과 체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통 신장, 보통 체력의 경우는 약 4km 정도 도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2, 3분 동안 가볍게 걷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 0.5 올리겠습니다. 0.5 올려서 4.5가 되겠죠. 4.5에서 역시 2, 3분 걷습니다. 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 걷는 보폭에서 지금 60cm라면은 약 30cm 미만으로 보폭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게 되는 거죠. 달려보시죠. 네. 이렇게 종종 달리는데 이때는 앞꿈치가 먼저 착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2분 정도 지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0.5를 올리겠습니다. 5kg가 속도를 또 되겠습니다. 올립니다. 자, 이때는 발을 착지할 때 중간발 착지를 하게 되면은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cm 이상 늘려서 뒤꿈치가 먼저 닿고 앞꿈치를 미는, 불려주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매번 한 단계 한 단계 올릴 때마다 0.5씩 올리면서 한 단계에서는 꼭 1분 내지 2분 동안 경과하고 쭉 달리다 보면은 가장 알맞는 속도가 나옵니다. 이 속도 너무 느리지도 않고 빠르다. 너무 좋아, 나한테. 그런 속도에서는 10분, 30분, 50분 자기 능력과 달리고 마지막 쿨링 다운 할 때는 금방 쓰지 마시고 만약 속도가 예를 들어서 7km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수업이 아니라 한 5.5에서 1, 2분. 그리고 서서히 낮춰가면서. 그렇습니다. 5.0에서 1, 2분에서 마지막 쿨링 다운 정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올리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서서히 1, 2분 단계로 올라가시고 마지막 정점에서는 오랫동안 운동을 하신 다음에 내려올 때도 또 한 번씩 단계별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속도를 올려서 빨리 뛰게 되면은 결론은 심장에 부담감도 오지만은 분명히 관절 마디에 있는 인대를 다치게 됩니다. 네. 상당히 위험하죠. 예. 아까 그 우리가 맨날 뛸 때마다 요즘 참 그런 게 중요시 여겨요. 발 뒤꿈치냐 앞꿈치냐 중요가 아니냐.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박사님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우선 그 착지할 때는 네. 보통 신장이고 약 30cm 미만의 보폭이었을 때는 예. 무조건 앞꿈치가 먼저 닿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자연적으로 네. 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릴 때는 무릎을 서 있을 때 무릎 관절을 약 5도에서 7도 앉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보자가 뚱뚱하다. 너무 초급자 할 때는 약 5도 정도 앉아주고요. 네. 난 날씬하고 능동력 좋다 했을 때는 7도, 10도 앉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고 달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진짜 그러네요. 보폭이 3cm 되면은 앞꿈치가 닿게 되는 거고요. 네. 또 40cm 되면은 중간발치 딱딱 닿기 때문에 결론은 달리 몸에 가는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땅에 딱 멈추면서 결론 무릎 관절이 위에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뭐 슬관절이라든가 인대에 무리가 오게 되죠. 그래서 50cm 이상 커질 때는 무조건 되고 뒤꿈치 닿고 앞꿈치를 밀어주는 그런 착지가
좋습니다. 야, 좀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귀에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억지로 네. 뭐 어디를 닿아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속도에 따라서 편안하게 하고 대신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예. 너무 이제 무리하지는 마셔야 되고요. 초급자 같은 경우는 내가 느끼는 그런 운동 강도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트레드밀이라고 부르는 저 기계 위에서 달리고 계신데 전 개인적으로 야외에서 달리는 걸 좋아해요. 잘은 못 달려도. 그게 사실은 더 좋죠. 네, 근데 예. 이 두 가지의 운동 효과에도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야외에서 달리는 거랑 이렇게 실내에서 트레드밀 하는 거랑 같은 속도로 같은 시간을 간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한번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야외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그 마음대로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적게 달릴 수도 있고. 그런 자기 페이스 조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무산소 역치라는 것 밑으로 해서 자기가 달리고 싶은 것만큼 이제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저 트레드밀에서는 물론 단추로 조절할 수 있지만 조절하고 나서 다시 조절할 때까지는 좀 이렇게 시간적인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고 또 야외에서 달리면 상당히 재미있어요. 막뭐 풍경도 변하고 사람이랑 같이 다닐 수도 있고. 근데 트레드밀은 그렇지 않죠. 물론 요새는 뭐 TV 같은 것을 앞에 놓고 달리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좀 지루하냐 안 하냐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바람의 영향을 받죠. 밖에 나가서 하시면은 뒷바람이면 좀 쉽게 달릴 수 있고 앞바람이면 좀 안 되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기록이 차이가 나고 그런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여간 전반적으로 그 둘이 그런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 자기가 선호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뭐 가을에 마라톤 대회 이런 거 많은 거 보면 가을이 정말 달리기엔 딱 좋은 계절인가 봐요. 야외에서 좀 바람도 이렇게 쐬시면서 달려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예. 집에서 뭐 창문 열어놔도 바람은 들어오니까요. 이용렬 박사님, 일단 이제 이런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걸 사놓으면 저게 싸진 않거든요. 그 저걸 샀으면 제대로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운동 효과를 볼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우선은 그 트레드밀 달릴 때는 잘못 지루함도 느낄 수 있는데 항상 좋은 생각을 하면서 달리는 것이 운동 효과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시간 같은 강도로 운동했을 때 속상하다 했을 때의 운동 효과하고 너무 기분 좋다 할 때 효과하고 다릅니다. 네, 효과 차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신랑이 오늘 뭐 보너스 탔어 기분 좋아 이런 좋은 생각을 하게 하면은 운동이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트레드밀에서는 이제 보기 춥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그 돌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펜 벨트를 한 번씩 주의해서 보고요. 그다음에 초보자가 달릴 때는 앞을 높이 올려놓으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수평을 놓고 해야만이 보다 많은 거리, 많은 시간 달릴 수 있거든요. 운동 효과는 짧고 강하게 하는 것보다도 천천히 오래 할 때 운동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보자일수록 속도는 천천히 안전하게 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얘기가 나온 김에요. 보통 이제 헬스클럽 같은 데 뛰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좀 경사를 놓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동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거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이제 빨리 지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교체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또 그게 아닐 경우는 나는 뭐 체력에 자신 있어 하면서 억지로 무리하게 되죠. 하지만은 평지로 놓고 예를 들어서 같은 강도로 걷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30분을 걸 수 있는데 5도 이상 높아지게 되면 그 사람 분명히 20분, 15분도 못 걷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운동 효과를 보는 것은 운동 강도가 아니라 운동량입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그러니까 뭐 선수나 특별한 분들이 아니면은 평지에서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가장 안전하죠. 왜냐면 뭐 한 30-40분 이상 해야 이 칼로리 소모가 된다고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천천히 하면서 오래 하는 것도 좋겠어요. 지금 저희 이제 숙달된 조교께다가 달리시다가 지금 또 천천히 걷고 계신데 정리 단계로 가면은 점점 줄이는 게 맞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달릴 때는 초보자는 최대 심박수에서 약 130회 정도를 넘지 않는 게 좋고요. 중급자는 150회, 상급자는 180회 이상 올라가만이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급자가 130회 분당 맥박수를 유지했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은 몸에 많은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천천히 내리면서 맥박수도 같이 내려줘야만이 안전하게 운동을 마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달리기에 대한 모든 것들 아주 즐겁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달리는 분들이 많으실수록 또 궁금한 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달리기 퀴즈입니다. 달리기 퀴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어떤 것부터 열어볼까요? 1, 2, 3, 4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기분 좋게 달리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한번 좀 특이하게 4번부터 한번 좀 제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을 달리는 두 사람.
먼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굳어있는 몸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달리기로 땀을 흘리게 되면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보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갈증은 체내 수분이 모자란다는 신호. 따라서 수분의 적절한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더워 죽겠네.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다른 두 사람. 쉬었다가. 휴식과 함께 달리기를 할 때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데요. 운동할 때 물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나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나쁠 수 있다. 거기 많이 뛰고 힘들어 죽겠는데 물 많이 먹어줘야지. 잃어버린 수분은 그때그때 보충해줘야 한다. 자, 달릴 때 갈증을 느낀다면 수분 섭취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야, 제가 4번부터 열기 잘했네요. 네. 이게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마음껏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네. 운동할 때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게 좋으냐? 지은비야. 어떨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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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먹는다. 물 많이 정도로? 먹으면 뛸 때 출렁거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달릴 때 갈증이 심하게 느낀다고 해서 물을 마음껏 마시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요? 마라톤 선수의 경우는 특히 뭐 아마추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같은 인간의 몸이니까 네. 우리가 레이스를 한다, 좀 빠르게 달릴 때는 이를테면은 물을 날씨나 기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덥다 했을 때는 2모금 내지 3모금, 네. 춥다 할 때는 1~2모금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또 후반에 가서 갈증을 너무 많이 느낀다, 레이스 중에 그럴 때는 3모금 내 4모금 이 정도가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물을 한 컵 마시게 되면 위에서 분해하는 속도가 시간이 거의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과도하게 마실 경우 위에서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잘못하면 위에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절대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할 시기는 운동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마셔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마시면은 오히려 잘못될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소금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몸에 있는데 그게 물을 많이 마시면 농도가 너무 낮아져서 묽어지죠. 우리가 상당히 위험에 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시는 것도 땀에 흘린 양에 비해서 마셔야 되지 네. 배로 마시는 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물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먹는 게 아니라 위에다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나트륨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갈증 난다고 그냥 끝났다고 마음껏 마시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물을 한 잔 딱 마셨을 때 그 몸에 흡수되는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2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 약 정도. 20분 정도요. 네. 그럼 계산을 그래서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달리면서 속도도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은 너무 천천히 간다 할 때는 물 한 컵 마셔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약간 힘들게 간다 할 때는 분명히 한 컵은 물입니다. 어쨌거나 뭐 달리기를 하던 등산을 하던 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조금씩 한 모금씩만 좀 여러 번 마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건 어때요? 네, 한 모금보다도 타니까. 2모금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달리다가 네. 갈증을 느꼈다 할 때는 이미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한 2모금 정도는 마셔주는 게 또 아마추어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수들은 많이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적응이 강하거든, 참을성이요. 네. 네. 아, 선수랑 또 일반인은 다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달리기 퀴즈 풀어주고 있는데요. 자, 4번을 한번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걸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1번이 좀 서운해할 것 같아서 1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흐르는 땀을 막아줄 머리띠에 자외선을 차단할 선글라스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친 정남 씨. 가벼운 몸풀기에 이어 공원을 달리기 시작하는데 안녕하세요. 어머, 저분 누구셔? 주변의 시선 한껏 의식하며 멋지게 달리려는 그 순간 잠깐 한눈판 사이 발목이 접질리고 말았는데요. 그러기에 앞을 좀 잘 보고 달리셨어야죠. 이게 웬 망신? 창피한 마음에 급하게 일어서다 불싸 장단지에 근육 경련까지. 야외에서 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으로 부상당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갑자기 발목을 삐거나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유, 그러게요. 굉장히 좀 실감나게 제대로 지금 보여주셨는데요. 응급처치가 참 중요한데 당황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발목을 접질러졌을 때 보통은 이 바깥쪽이 이렇게 접질러집니다. 안쪽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우리 몸의 구조상 이렇게 될 때는 뼈가 딱 붙어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될 때 뼈가 덜 붙어져서 바깥쪽이 접질리기 싫다는 바깥쪽이 거죠? 잘 되고요. 안쪽이 접질러져서 다쳤다. 그럴 때는 거의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심한 손상일 때 그렇고요. 보통은 이제 바깥쪽이 이렇게 접질러지는데 그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응급처치는 비슷합니다. 우선 이렇게 안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많이 움직여지면 점점 더 부종도 심해지고 더 손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안 움직이려면은 이제 그 발목을 쓰지 말아야 되겠고 더 좋은 방법은 부목을 댈 수 있으면 나무가지나 이런 걸로 부목을 댈 수 있으면은 부목을 대는 게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얼음찜질을 해주면 그쪽에 부종이 덜 생깁니다. 근데 얼음이 뭐 주위 없으면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찬물이라든가 아무거나 일단은 찜질을 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압박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압박 붕대라든가 아니면 아무 천이라도 가지고서라도 발끝에서부터 발목 쪽으로 이렇게 촘촘 이렇게 심장 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압박을 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가급적 발목을 올려주는 거죠. 심장보다 높이 올려주면 부기가 덜 생기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응급처치를 하고 근데 이제 그 당장 걸을 수가 그래도 접질러줘도 약간 걸을 수 있다. 그러면은 별로 큰 손상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아까처럼 그 VTR처럼 이렇게 걸으려고 했는데 쩔뚝거리게 된다. 그럴 때는 조금 많이 조심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접질린 경우도 있지만 왜 다리에 쥐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계속 코에 침 바를 수도 없고 이용렬 박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은 그 다리가 쥐난다는 것은 우리 혈액 속에서 포도당이라든가 산소가 부족해서 또는 그 젖산이 근육세포에 전달된 젖산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져서 근육이 경직되는 겁니다. 네, 그럴 때는 그 근육이 자꾸 경직되면서 쪼그라들거든요. 그걸 펴줘야 됩니다. 오히려 앉아있으면 더욱더 심해지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와보시죠. 제가 좀 우선 우리가 달릴 때 보면은 이렇게 한번 서보시죠. 이렇게 우선 서보시고 그냥 서세요. 우리가 되게 보면 허벅지 쪽 아니면 그 비복근, 종아리 쪽에 많이 오는데요. 우선 허벅지에 경직됐다. 이때는 상체를 밑으로 숙여주세요. 이렇게 숙여주시고 만약 한쪽만 왔다면 한쪽 다리 앞으로 빼보세요. 이렇게 빼서 충분히 빼서 그렇죠. 이쪽 다리 허벅지 왔습니다 할 때는 충분히 숙여서 근육량을 늘려줘야 됩니다. 잡아당겨줘야 됩니다. 쫙 펴주는 거네요. 쫙 펴줘야죠. 만약에 펴주지 않으면 더 오그라지거든요. 경직이 더 됩니다. 네, 그다음에는 또 한번 중요한데 한번 앉아보시겠습니까? 저를 보고. 앉을까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들어놓아 보세요 한번. 네, 자, 한번 들어놓아 보시고. 만약에 장단지 쪽에 경직됐다. 종아리요. 네, 비복근, 되게 비복근인데 이때는 어떡하냐? 발을 펴보세요. 펴시고 이 앞꿈치 부분을 앞쪽으로 눌러서 결론은 이 아킬레스건과 뒤에 있는 근육을 충분히 당겨주는 겁니다. 완전히 펴주는 거죠. 충분히 당겨줘야만이 이것을 쥐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운동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일어나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고 뭐 주무르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해당 부위를 늘려주는 게 좋다. 잘못 만지면 오히려 더 거기에 더 경직돼 버립니다. 이런 자세로 스트레칭을 좀 미리 해주면 방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쥐나는 것은 자신의 운동 능력보다도 더 무리하게 달렸을 경우 그럴 때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하게 쥐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자신의 체력을 알고 내 건강 상태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라는 거죠. 속도. 네, 속도 때문에 대부분 쥐가 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달리기 퀴즈 어떤 걸 열어볼까요? 3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한 방울의 땀도 새 나가선 안 된다. 평소 땀복을 즐겨 입는 미래 씨. 성인의 경우 하루 0.25리터에서 0.9리터 정도의 땀을 흘리는데요.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 시간당 약 2리터의 땀을 흘린다고 합니다. 땀복 입어보세요. 땀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땀 많이 흘리려고 운동하잖아요. 살도 빼고.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 중에서 땀을 많이 흘리기 위해 땀복을 입고 달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땀복을 입고 달리는 것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도 많이 봤어요. 제일 안쓰럽게 보이는 경우가 저런 경우인데 완전 무장을 하고 달리시거든요. 어쩔 때 보니까 이렇게 안전무장하고 달리시면은 아이들이 막 가다가 보고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 생길 정도로 막 온몸을 그냥 꽁꽁 싸매는 분들도 있죠. 그래도 저분은 나요. 네. 제가 본 거는 저렇게 땀복을 완전 무장을 하고 거기다 모래주머니까지 찼어. 나 무슨 해병대인 줄 알았잖아. 야, 저렇게 하고 뛰면 땀은 더 많이 날 것 같긴 한데 너무 지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좀 보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특히 여름 같은 때 너무 더울 것 같아서. 몸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정답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절대 금물입니다. 땀복을 입고 달리면 땀은 많이 나죠, 물론. 근데 우리가 살을 뺄 때 빼야 되는 게 뭐죠? 지방입니다. 예. 바로 지방. 지방을 빼야 되지 물을 빼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만 많이 빠지는 거죠. 땀복을 입고 뛰면은.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해져서 탈수가 생기고 동시에 이제 전해질이 같이 빠져나가면서 전해질이 불균형이 오게 되면은 심장이 멈출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옛날에 우리 스포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런 사고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심지어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일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네. 그 땀복 입고 운동하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오히려 그 땀 배출이 잘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 단기간에 효과 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소모시켜서 지방을 소모하는 그런 그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변에 땀복 입고 달리시는 분들 계시면 말려주세요. 네, 그냥 뭐 가벼운 모자 정도로 네.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리기 퀴즈 이제 마지막 남은 2번을 열어보겠습니다. 2번. 호흡은 달리기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산소를 들이마시고 몸속에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호흡법을 잘 익히면 달리기를 훨씬 효과적으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달리기는 규칙적인 호흡으로 산소를 몸에 충분히 공급하면서 몸 전체를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으로 최대 호흡량이 성인 남성의 경우 100m, 여성은 80m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달릴 때는 숨이 가쁘고 숨을 많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뛰는 것이 편합니다. 예, 입을 다물고 뛰어야 됩니다. 입을 벌리고 뛰게 되면은 목이 금방 마르기 때문에 다물고 뛰어야죠. 효과적인 달리기 운동을 위해서는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입을 다물고 달리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렵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네. 입을 벌리고 뛰면 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좀 사람이 해맑아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다물고 싶어도 달리다 보면요 안 다물어져요. 숨차가지고.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네. 입을 벌리고 뛰는 것이 옳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달릴 때는 산소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코로만 호흡을 들어 마시면은 숨을 쉬게 되면은 폐에 부담이 오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많은 압박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릴 때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입을 약 0.5cm 벌립니다. 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크게 벌리는 건 아니죠? 네네. 벌린 상태에서 코와 입으로 동시에 호흡을 하는데 전체 호흡의 100이었을 때 한 호흡이요. 코로는 약 30%, 입은 약 70%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맥박수가 빨라질수록 입은 조금씩 좀 더 벌려야 되는, 크게 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숨을 많이 쉬면 지친다는 것은 입으로만 벌리고 아니 입을 다물고 쉬게 되면은 폐에 무리가 오고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심장과 폐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달릴 때 항상 호흡법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맨 초보자는 후후하하 좋습니다. 한번 후후하하 후후하하 이게 좋습니다. 후후하하 후후가 입이 이 모양이 후후가 아니라 이거죠. 칙칙폭폭 이런 거.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맨 초보자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초보자도 숙련자라면은 레이스를 한다든가 또는 보통 속도 달릴 때 후후 두 번만 들어 마시고 마지막 품을 때는 하하. 이렇게 하면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법만 잘하면은 운동 효과를 약 10% 정도 효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격렬하게 호흡을 해야 되네요. 자, 달리기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초보자들이 달리기 시작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유의를 하시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 달리기 5계명이네요. 예. 달리기 전후 스트레칭 걷기부터 시작해서 달린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달린다. 일정 거리가 아닌 일정 시간을 정해서 달린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 정도 달린다. 이유 없이 무릎과 발목이 아프면 즉시 멈춘다. 이게 5계명입니다. 오늘 저희가 달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끝으로 정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달리기 아주 좋은 건데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한두 달 이상 지나야 효과가 있으니까 네. 천천히 오래 한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하십시오. 네. 네, 초보자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달려야 되는데 내 건강에 맞는 분명히 운동 강도와 속도로 달리십시오. 분명히 건강해집니다. 네. 자, 이 가을 멋지게 한번 달려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S라인, 몸짱 등등 각선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혹시 하체가 점점 부실해지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 걸었을 뿐인데 다리가 후들거린다면 하체 부실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두통에서부터 고혈압, 심장병, 당뇨까지 하체 부실이 만병을 부른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하체 건강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